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하는 34살 여성 마케터입니다. 아침마다 비타민 한 알, 점심 후에 유산균, 저녁에 오메가3. 이게 제 루틴이었어요.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 버티지.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술을 거의 안 마셔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왜요? 저 오히려 건강하려고 챙겨 먹었는데요. 그때부터였어요. 이상한 피로가 계속됐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갑자기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퇴근하면 소파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기 싫었어요. 눈 흰자에 누렇게 비치는 느낌도 들었고 어깨나 옆구리 쪽 뻐근한 통증도 잦아졌죠. 그래도 저는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프로젝트 막바지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럴 거야. 그러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ALT, AST 수치가 기준의 몇 배. 담당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술은 자주 하시나요? 약이나 영양제는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영양제가 왜?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어떻게 간이 나빠질 수 있죠? 나는 건강을 위해 투자했고 몸은 좋아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날 밤 서랍 속을 열어봤습니다. 멀티비타민, 밀크시슬, 오메가3, 유산균, 콜라겐, 비타민 D, 히알루론산. 심지어 친구가 추천해준 그린티 추출물 보충제까지.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었나? 내과에 가서 다시 피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영양제도 간에서 대사됩니다. 드물지만 영양제 유발간 손상 DILI 발생할 수 있어요. 특정 성분의 고용량 비타민 A, 나이아신, 일부 허브 그린티 추출물은 민감한 사람에게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2가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1. 모든 영양 제보조제 즉시 중단 2주 간격으로 간 수치 재검. 당분간은 물만 믿으세요.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우선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복용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영양제 리스트, 각 성분과 함량, 복용 시각과 함께 나타난 증상,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라벨 체크 포인트도 정리했어요. 1회 섭취량 vs 1일 섭취량 구분, 지용성 비타민어, D, E, K주의, 카페인 그린티 추출물이 지시지 포함 여부, 프로프라이어터리 블렌드로 함량 미공개 제품 피하기.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하지만 신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속 피로와 무기력, 우상복부 묵직함, 피부 가려움, 눈피부 노란빛, 진한 소변과 연한 변. 이런 신호가 12주 이상 지속되면 ALT, AST, ALP-빌리루린 검사를 권장합니다. 저는 아침 공복에 멀티비타민과 그린티 추출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유산균, 저녁에는 오메가3와 콜라겐. 겹치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주말엔 피곤하다며 추가로 에너지 부스터를 마시기도 했죠. 그 제품 라벨엔 나이아신 고함량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게 함께 작용하며 내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흔한 간 수치 상승 유발 요인으로는 지용성 비타민, 과다어, D 나이아신 고함량, 녹차 추출물 고농도, 허브 믹스 함량, 미공개 해열 진통제 과다와의 병용, 과격한 단식 운동 직후 고용량 섭취 등이 있습니다. 보충제가 모두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 체지용량 병용이 핵심 변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좋다길래 먹었을 뿐인데 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결핍과 과신이었어요. 자연 유래라는 말에 안심했고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에 기대 있었죠. 그 신념이 제 몸에 신호를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모든 보충제 2주간 중단 후 경과 확인, 수면 7시간 확보, 수분 1.5의 섭취, 가공식품 당분 절제와 단백질 충분 섭취, 라벨 읽기 습관화, 성분 겹침 방지, 분기별 혈액 검사와 복용 리포트. 2주 후 재검에서 수치가 절반 가까이 내려갔고 한 달 후엔 거의 기준치에 근접했습니다. 원인 중 하나가 무심코 먹던 조합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안전 복용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새로 시작 전 목록 점검, 지용성 비타민 고함량, 장기 복용 금지, 함량 미공개 제품 주의, 간질환 병력 가족력 있으면 상담 후 시작, 약물 복용 중이면 상호작용 확인, 증상 발생 시 즉시 중단 후 12주 내 검진 한 번에 하나씩 도입. 보충제를 줄이자 피로가 줄고 수면이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고 점심 이후 졸음도 줄었어요. 오히려 식사와 수면, 가벼운 걷기가 제 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생활 팁도 있습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걸 채우는 도구일 뿐, 식단 수면이 우선. 지용성은 식후가 안전한 경우가 많고, 카페인 그린티 추출물, 중복주의, 오메가3 혈액 응고제 병용주의, 비타민 A 고함량과 피부관리 보조제 중복금물. 엄마가 그러셨어요.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야. 그 말을 들으며 울컥했습니다. 나는 건강해지려고 했을 뿐인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구멍 낼 뻔했구나. 저는 지금도 필요한 몇 가지는 복용합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기본 식단 안정화 후 결핍 의심 시 하나씩 도입 하나, 추가 후 24주 관찰, 분기 혈액검사로 유지 중단 결정, 성분 함량 제형제 조사 확인, 의사약사 상담 후 시작. 혹시 지금 저처럼 다들 먹길래라는 이유로 서랍 가득 영양제를 쌓아두고 계신가요? 오늘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라벨을 읽고 목록을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몸이 보냈던 작은 신호를 떠올려보세요.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저는 건강하려고 시작했다가 건강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실패가 저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멈추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더하는 것보다 먼저 비우는 것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